안녕하세요. 캠벨 생명과학 시판 생물공부 함께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요, 세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 중요한 그 작업 중에서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현상이 어떻게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동화작용의 대표 선수 광합성을 학습을 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반대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화작용에 대한 반대작용으로 오늘 수업 진행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것처럼 모든 생물들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요. 그 에너지원이 되는 영양분을 어떻게 획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생물들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광합성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이 식물체 내부에서 장소는 염록체가 될 거고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의 그 에너지 기원은 태양에너지, 빛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은 이제 빛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 생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하는데요. 지구상에 있는 생물체를 그 영양 성분을 어떻게 얻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독립영양생물과 종속영양생물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독립영양생물이야라고 하면 이게 우리 동물 입장에서 조금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만들기 때문에 사실 독립영양생물 같은 경우에는 섭식작용, 그러니까 뭔가를 잡아먹는 그런 작용은 필요가 없고요.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만든 걸 이용을 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는 그러한 생물들을 우리는 독립영양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소위 얘기하는 광합성이 가능한 생물들이 이쪽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 독립영양생물의 경우에 가장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자, 물은 가장 중요한 물질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단순히 그냥 에너지 관점에서 봤을 때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화학물질들을 구분을 할 때, 이걸 먹었을 때는 에너지를 내는 거랑 관계가 없어. 우리가 왜 막 며칠씩, 2, 3일씩 굶었다, 기운이 없다라고 했을 때, 나 배고프고 기운 없으니까 물 먹어야지? 이러진 않잖아요. 그쵸? 물을 먹어도 그냥 배는 부른데 힘은 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양분들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기양분이라고 하면 먹었을 때 에너지를 획득하는 거랑은 관련이 없는 물질을 무기양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광합성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먹었을 때 에너지를 낼 수 없었던 양분들을 이용을 해서 먹었을 때 우리가 뭔가 힘이 난다, 기운 난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이 이쪽에 해당이 될 텐데 그러한 유기양분들을 만든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광합성은 조금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영양생물 같은 경우에는 그 작업을 스스로 수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독립영양생물들은 사실은 다른 생물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는 생존이 가능한 생물들을 우리는 독립영양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양분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광합성하는 생물들은 광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하는데 모든 생물들이 빛을 다 이용하는 건 아니라서요. 다른 종류의 물질 합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빛이 없더라도 가능한 독립영양생물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생물들을 보시게 되면 조류라고 하는 게 세조류 아니고요. 그 물속에 있는 그런 수중에 존재하는 식물의 역할을 하는 것들, 보통 우리 플랑크톤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 조류라고 하는데 이 조류들 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단세포 진핵생물, 우리 보통 원생생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원생생물 또는 일부 원핵생물이라고 하면 광합성 세균이라고 소위 우리가 묶어주는 세균들 종류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반면에 이제 우리 동물이 속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내가 먹고 살 거 스스로 못 만드니까 안 먹으면 배고프고 기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른 생물들을 섭취해서 영양을 얻는 생물들을 우리는 종속영양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다른 생물들을 잡아먹지만 분해자에 해당하는 균들 같은 경우에는 죽은 생물의 잔해를 분해시키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획득하기도 하고, 그래서 종속영양생물은 반드시 독립영양생물이 있어야지만 생존이 가능한 생물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요, 여러 가지 이제 영양 생물들을 종류별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A, B, C, D 순서가 거꾸로, 그러니까 2부터 보시게 되면 자색 황세균이라고 하면 이 황세균들 같은 경우에는 독립영양생물에 해당하는 일종의 원핵생물, 세균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색 황세균 같은 경우에는 영양분을 획득한다라고 할 때 광합성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광 독립은 아니고 이제 주변에 있는 황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에 의해서 에너지를 유기물질을 획득하는
생물들을 자색 황세균이라고 하고요. 남세균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 종들 중에서 우리 이제 나중에 진화 관련된 얘기를 하실 건데요. 이 진화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생물 종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남세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짐작하기로는 지구상에 등장했던 생물들 중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합성하는 생물로는 최초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예상하는 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남세균까지는 이 자색 황세균과 남세균까지는 이제 세균 종류에 해당하는 원핵 생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원핵 생물 위쪽에 나오는 단세포 원생 생물이라고 나오면 여기부터는 이제 진핵생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세포의 막구조를 갖추고 있는 진핵생물 종류 중에서 여기 지금 보이는 생물은 그 중에 단세포, 그 하나의 세포 상태로 하나의 개체가 형성이 되는, 반면에 지금 보시는 다세포조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핵 다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식물 종류, 광합성할 수 있는 종류를 의미를 하고요. 식물 같은 경우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엽록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녹색의 색깔을 띠고 있는 성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생물들을 영양 성분을 어떻게 획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실 거고, 우리는 오늘 이제 광합성이라고 하는 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시게 될 겁니다.